자, 영몽영어 친구들 안녕! 에이닷 영어학원 수원 장한점입니다. 여러분, 이제 솔쌤이랑 이제 신나게 이제 1, 2, 3강을 열심히 달리셨죠? 저랑 이제 4, 5, 6번을 달려볼 건데 이걸 먼저 찍기 전에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일찍 학원에 와서 열심히 강의를 막 찍고 이렇게 했었는데 녹음이 한 개도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틀째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큰 절망감에 빠졌다가 어떤 생각을 다시 했냐. 내가 두 번째 찍는다라는 건 그만큼 더 좋은 강의를 이제 여러분들께 좀 더 컴팩트하게 제공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여러분, 그래서 반복학습의 힘은 굉장히 위대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말들을 좀 전하고 싶었어요. 이런 젠장!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도입부에서는 의사결정에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단순화 기법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이 단순화 기법이 사실 뭐냐면요. 우리가 무언가 결정할 때 여러 개들을 많이 고민하잖아. 가격이 어떻고 색상이 어떻고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면은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에이블리에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5시간? 새벽 밤을 꼴딱 새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중요하다? 단순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단순화 기법에 대한 설명이 막 밑에 나와주고 있는데 이 기본 개념이 뭐냐? 우리가 무언가를 효용을 극대화시킨다, 뭔가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효과 극대화가 안 좋아. 왜냐면 시간이랑 노력을 진짜 많이 쓸 거거든. 그래서 이거 하기보다는 사람들은 자신을 만족시키지만 최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즉 뭔가 맥시멈은 아니지만 이제 요거를 받아들일 만한 최소 수준을 설정하는 것에 대체로 만족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최소 수준을 설정해 놓는 게 이 단순화 기법의 핵심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나는 빨간색 원피스기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최소 수준을. 그래서 이게 언제 되게 도움이 되냐면 연속적인 결정 상황이라고 나와 있거든. 근데 이 연속적인 결정 상황이 뭐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어요. 제가 엄청 쉽게 풀어드릴게요. 뭐냐면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집을 살 때 주택이 끊임없이 시장에 나오고요. 다음날 더 좋은 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집 보러 다닐 때 오늘은 선생님 좋은 매물이 있나요? 보여줬어. 근데 알고 보니까 다음날에 더 좋은 매물이 나올 수도 있잖아. 이렇게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가리킨 거다라고 봐주면 되고, 그래서 특정한 집이 실제로 최적의 선택이었는지 확정하기는 쉬워, 어려워? 어려워. 왜냐면 내일 또 나올 거거든. 그래서 구매자들은 이제 총효용이나 혹은 건물의 핵심적인 측면에 대해서 받아들일 만한 수준을 정하고, 요게 핵심입니다. 가장 극대화 요런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만한 그 수준을 정해놓고, 그리고 최소 필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첫 번째 건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이 만약에 초기에 최소 필요 조건이 지나치게 야심적으로 드러나면, 자,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초기에 세팅해 놓은 게 선생님, 저는 마당에 이제 집에 마당도 있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막 그 연못도 있었으면 하고 바닥은 대리석이었으면 좋겠고 이러면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지나치게 욕심을 많이 부리면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평균값을 고려해서 점차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자 경험에 비추어서 내가 집을 여러 군데 돌아봤더니 역시 집은 5억대로 이제 한 탕탕탕 해야겠어. 보니까 10억대 안 되는 것 같고 3억대 안 되는, 평균인 5억으로 맞추자. 이렇게 해서 자신의 기준에 대해서 더 어떻게 현실적이게 될 수 있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제 지나치게 야심적이면은 좀 더 현실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어 문장으로 들어갈 건데 제가 지금 앞쪽에서 사실 엄청 쉽게 막 예시를 들어서 풀어드린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기본적으로 영어 독해 연습 스팅라이트에 대한 이 지문글 난이도가 굉장히 높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들을 때 그냥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네 별표 치네 하면서 따라오는 게 아님. 이걸 그냥 딱 들으면서 이해하고 정확히 이거를 내 걸로 만들고 그 상태에서 사실 강의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막 말로 표현해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적어주시면서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어 문장으로 갈 건데 이제 하나의 단순화 기법인데요. 어떤 단순화 기법이냐면 사용될 수가 있대. 언제? 의사결정에 사용될 수 있는 단순화 기법은 설명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기본 개념이 슬슬 나와야 되지. 기본 개념은 뭐냐면요. 뭐뭐라기보다는, 그래서 해석할 때 이 뒤에 거랑 합쳐서 이거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보다는 어디에서? 입찰에서. 근데 뭐 하기 위해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그치? 뭔가 최대치를 얻기보다는 뭐 한다고 했었어? 미니멈을 설정해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사람들은요, 대체로 만족한대요. 어디에 만족하냐면 그 설정해 놓는 거에서 최소한으로 받아들일 만한 수준을 설정을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보통 여기에 만족을 하고 이것은 그들을 만족시킵니다. 하지만 이제 미치지는 못합니다. be short of maximum. 이 최대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들을 대체적으로 만족시키는 이런 미니멈, 최소 수준을 설정을 해놓습니다. 라고 나와주고 있고요. 이것은 특히나 적용될 수가 있는데 어디에 적용될 수 있냐면 연속적인 상황에서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속적인 상황 아까 뭐 나왔었어? 그치 얘들아, 집 사는 얘기. 아주 훌륭해요. 제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었군요. 그래서 예시가 나와서 여기서 순서 답입 문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장 다음에는 이제 예시가 나오고 이 위에는 이 의사결정, 단순화 기법에 대한 설명, 즉 개념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외워주고 있으면은 순서 답입 문제를 학교 선생님이 이제 딱 내도 이 밑에 이제 위에는 이런 내용, 밑에는 이런 내용 하면서 맞출 수 있음. 자, 그러면 이제 예시로 바로 들어가 볼 건데 집을 살 때 주택은 나온대요. 시장에. 근데 어떻게 나와? 끊임없이 나온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결정하기가 쉬워 어려워. 그래서 그것은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확정 짓기가. 뭘 확정 짓기가 어렵냐면 특정한 집이 실제로 최적의 선택이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최적의 선택이었는지 결정하는 게 어렵다. 왜냐면 since 왜냐면이라고 하면 돼. 왜냐면 더 좋은 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날에 이렇게 마시면 되고요. 다음 문장 넘어가서 뿅. 자, 따라서 구매자들은 정할지도 모른대요. 무엇을 받아들일 만한 수준을 이제 정할지도 모르고. 근데 뭐에 대해서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냐면 total utility, 총 효용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혹은 핵심적인 측면에 건물의 핵심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제 정해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고를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첫 번째 건물을. 근데 첫 번째 건물은 어떤 건물이냐면 충족시킨대요. 여기서 만나다라고 하면 안 되고 충족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뭐 그들의 최소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는 이런 건물을 고를지도 모른다 라고 나와주고 있어.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should는 if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거든. 만약에 초기 최소 필요 조건이 드러난대요. 너무 야심적으로 드러나면. 근데 여러분 이거 내가 아까 이 야심 으아 막 열정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욕심부리면 욕심 혹은 과하다고 생각이 되면 과하게 드러나면 혹은 비현실적이게 드러나면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지?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풀어주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학교 선생님이 단순히 단어 하나 바꾸는 게 아니라 문맥을 가지고 건드리기 때문에 문맥을 가지고 빈칸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 말 자체를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욕심이 과하면 혹은 비현실적이라면 이제 시모는 제안합니다. 아까 이 선생님이 단순한 기법을 제안했었지. 그래서 단순하게 좀 더 이제 혹은 평균값으로 낮춰라 라고 딱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수준이 점차 조정된대요. in the light of 하면은 무엇을 고려해서. 그래서 평균값을 고려해서 조정이 되고요. 근데 이 평균값은 어떤 평균값이냐? 이제 시장에 나타나는 평균값이다 라고 해주면 돼. 그래서 so that은 이제 그래서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고 의사결정자는 될 수 있대요. 어떻게? 더 현실적이게 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인데 그 경험에 비추어서. 왜냐면 많이 이제 집을 보다 보면 아 경험상 이게 제일 낫겠다 라는 게 분명 딱 생기겠죠. 좀 더 현실적이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저랑 이제 해석이 다 끝났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어휘 포인트, 영목여고가 좋아하는 빈칸 포인트를 딱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글의 핵심 소재인 단순화 기법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심플리파잉 동그라미 치고 complicating. 두 번째 찍는 거라서 굉장히 기억이 잘 났네요, 여러분. 그래서 complicating 안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서 지금 rather than 이거라기보다는 그래서 여기 전체 빈칸. 왜냐하면 이거라기보다는이라고 한다는 건 필자가 여기에 동의해 안 해? 안 해. 필자가 마이너스로 바라보는 거거든. 그 마이너스가 뭐였어? 최대. 나 가장 베스트 옵션 고르는 거. 이거 안 좋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왜? 시간과 노력을 많이 쓰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전체를 잡아주고 빈칸 포인트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시간을 뭔가 들인다라는 거는 시간을 투자한다. 인베스트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라고 동의어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요 전체를 잡아서 이거라기보다는 요 표현을 instead of로 바꿔 쓸 수도 있어. 얘도 이거 대신에 라는 뜻이기 때문에 뒤에 빈칸이 붙는다면 무슨 말이 붙어야 돼? 최대 시간 혹은 최대 노력, 이제 최대 효용 이런 말들이 다 들어가 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instead of 어찌고 저찌고 그래서 maximum benefit maximum benefit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넘어갔을 때 그래서 뭐가 되게 중요하냐? 이 미니멈한 최소값을 근데 내가 어떤 수준으로 받아들일 만한 acceptable 인정할 만한 그런 수준을 이제 오히려 여기에 사람들은 더 뭐한다? 만족한다. 그래서 컨텐트 요 세 가지를 어휘 포인트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그들을 뭐 시켜야 돼? 만족시켜야 돼. 그래서 그냥 뭐 good enough 뭐 충분히 좋은 요 정도 얘가 베스트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 베스트는 안 되고 충분히 좋은 이 정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근데 빈칸 여기 빈칸 최대치에는 미쳐 못 미쳐? 미치지 못하는 be short of를 짧은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엔 도달하지 못하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황이 어디에 적용될 수 있다? 연속적인 상황 시퀀셜의 별표. 그래서 이 3번 문장은 삽입으로도 되게 좋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위아래가 생각나야 돼. 그래서 이제 예시에서 이제 집이 끊임없이 나온다. 이 두 가지 동그라미 다 쳐두고 얘에 대한 동의어 표현 뭐 나올 수 있냐면요. 이제 constantly 끊임없이 나온다라고 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최적의 조건 고르는 거 쉬워 안 쉬워? 그치. 내가 이거를 최적이라고 판단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옵티멈 동그라미 쳐두고 이제 베스트 옵션. 이게 베스트였는지 보기 힘들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다음 문장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확인하면 되냐면 지금 따라서 구매자들은 정합니다. 어쩌고저쩌고 이거든 간에 그들의 무슨 조건? 최소 조건. 여기도 빈칸.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이지? 이제 우리는 최대에 맞춰야 된다, 최소에 맞춰야 된다. 최소 조건만 만족하면 돼.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치고 satisfy 라고 동의어 표현을 잡아주면 되고요. 혹은 fulfill, 충족시키는 이렇게 만족시키는 두 개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too ambitious 동그라미 이거 막 의욕적인, 야심적인 이런 게 아니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뭐였어? 이제 그 너무 과하면 too demanding. demand가 요구하다라는 뜻인데 너무 요구를 많이 하잖아? 까탈스러워. 그래서 too demanding 이렇게 혹은 unrealistic 이렇게 동의어 표현을 같이 잡아주실게요. 네. 그리고 나서 뒤에는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없고 평균값 정도에 적용된다. 그래서 내용상 중요한 요 정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내용이 컴팩트하게 끝났으니 이제 어법 잡아주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법은요. 일단 테크닉을 꾸며주는 위치에 동그라미를 치고 여기에 what은 안 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미 앞에서도 한솔쌤이 한 번, 쌤이 한 번, 그 다음 또 한 번 이렇게 강조했었던 영국여고가 좋아하는 have pp가 나왔어. 근데 심지어 수동까지 결합되어 있지? have pp인데 수동까지.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니까 꼭 외워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rather than 요거는 의미상으로 아까 중요한 거 잡았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that은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that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 혹은 what은 되지 않는다. 왜?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지금 뒷문장은 여기 나와준 거 보이시죠? 이렇게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레벨은 이 위치는 레벨을 꾸며주는 위치이기 때문에 잡아주시고 what 안 되고 뭐 that은 되고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얘랑 병렬이거든. 동사 1번, 동사 2번. 그래서 앞에 will이 생략되어 있죠? but. 그래서 is short of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 앞에 will이 있기 때문에 be로 꼭 써야 된다. 라고 해서 여기 어법 포인트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밑으로 내려갔을 때 가주어잇, 진주어, 투부정사 요 정도. 근데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명사절 that은 동그라미 쳐놓고 what이나 된다, what이나 which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주어진 집이기 때문에 이제 PP 형태로만 써야 되고 ing는 안 된다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appear 동그라미 자동사죠. 그래서 might be appeared 이렇게 수동태 형태로 쓸 수 없다라는 것만 잡아주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either A or B 그냥 구문 정도만. 설마 여기 막 no를 넣는다거나 그런 이상한 짓은 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may, said, choose 둘이 병렬이기 때문에 s 붙일 수 없다 정도. 근데 사실 주어가 복수기 때문에 막 굳이 막 이렇게 막 내기 좋은 문제는 아니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 대은 얘를 꾸며주는 대시죠. 위치로 바꿔 쓸 수 있음 정도. 그 다음에 지금 이 형식 동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ly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 should는 if랑 같은 의미고요. 이렇게 지금 보면 가정법 미래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should 이렇게 나와 있고 동사 원형. 그래서 여기는 prove가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지금 뒤로 넘어갔을 때 뒤에는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없어요. 그냥 의미상 그래서 뭐뭐 하다 요 정도 소댓 정도 잡아주는 거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이제 첫 번째 지문이 컴팩트하게 끝났고 두 번째 지문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